네, 오늘은 태백산맥 낭독 12일차 106페이지고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세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일개 육군 대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분명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특별 취급해서 인계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인수할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는 논리의 모순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당장 정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로서는 그 논리에 순응해야만 그나마 귀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더 따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말 맞다나 일개 육군대령에 불과한 OSS 훈련 책임자 비크스텝을 붙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 했다. 학병에 끌려나가면서도 버마의 정글 속에 동료의 무덤을 계속 파면서도 후퇴하는 자동차를 쫓아오며 경상도 사투리로 부르짖다가 끝내 길바닥에 나둥그러지던 위안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라 잃은 서러움이 그렇게 기막히지는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핍박보다 기대했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10배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인천항에 내려진 포로들은 미군의 명령에 따라 체조 대형으로 양팔들을 벌리고 섰고 바닷바람이 몰아쳐오는 1월의 추위 속에서 모두는 발가송이가 되어야 했다. 범우, 자네 꼬치가 춥다고 허네. 박두병은 허허대고 웃으며 말했고 내 꼬치야 상관없네만 자네 꼬치나 얼지 않게 허소. 당장 일 시켜야 할 것 아닌가? 김범우는 이미 장가를 간 박두병을 상기하며 대꾸했고 두 사람은 발가벗은 채 찬바람 속에서 허허한 웃음을 허허로운 허공에다 뿌리고 서 있었다. 세 번째의 명령에 따라 발가숭이 포로들은 왼쪽에 줄 맞춰 놓여진 옷가지 앞에 하나씩 서야 했다. 그건 헐고 때 묻은 일본군의 옷이었다. 결국 수송선을 타기 전에 하와이에서 얻어 입은 미군 옷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납한 셈이었다. 김범우는 그것이 차라리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랐다. 기억마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김범우가 군정청을 다녀온 다음부터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만히 속에서 썩는 홍어 냄새 풍기듯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두문불출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염상진이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가 밤이 아닌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김범우로서는 기뻤다. 염상진이 보여준 끈질긴 항일 정신은 어느 모로나 값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요새 떠돌아댕기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가? 서로의 무난 인사가 끝나자 염상진이 가려운 데를 못 참고 긁듯 물어온 말이었다. 김범우는 염상진이 찾아왔을 때 벌써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염상진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 아마 그 소문이 아니었으면 염상진은 결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김범우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한 학병을 지원한 자의 무사기환을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버릴 만큼 염상진은 배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문에 얼마나 살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정청 통역관 자리를 거절한 건 사실이요. 그거 참 잘한 일이네. 자네가 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염상진의 목소리는 갑자기 열기를 띠었다. 김범우는 그 말투에서 짙은 정치 냄새를 맡았다. 해방과 더불어 염상진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돛을 올렸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니요. 듣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김범우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염상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김범우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자신이 통역관을 거절한 사실을 염상진은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었다. 기분 묘할 것 없네. 마땅찮아서 그리 부르는 것뿐이니까. 염상진은 태어남을 꾸며 보이며 대꾸하고는
그런데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던데. 염상진의 오기는 김범우의 시선을 맞받아내며 말머리를 돌렸다. 더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김범우는 지루함을 느끼며 담배를 빼들었다. 소년적 호기심처럼 염상진이 정치의식에 기울어 있는 성급한 태도가 싫었다. 자네 앞에서 소문을 내 입으로 되씹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일본군으로 학병을 나간 자네가 어떻게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네. 김범우는 짜증스러움을 느꼈다. 아버지께도 몇 마디로 간추리고 말하던 이야기였다. 김범우는 학병을 끌려나가면서 만주 쪽으로 배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곳에는 독립군이 산재해 있었고 땅이 넓어서 탈주에도 용이할 것 같았던 것이다. 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안 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버마에서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로 수용소에 갇히기 싫어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까지 굴려간 거지요. 김범우의 입 언저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물려 있었다. 그래,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가? 염상진은 눈을 빛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김범우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금방 후회했다. 염상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네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모양이구만. 딱 한 가지만 대답하게. 소문에 첩보요원 훈련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김범우는 담배를 비벼 끄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범우, 내 경솔을 용서하게. 자네 깊은 속 모르고 학병 나간다고 그리 타박을 했으니 자네는 큰 애국을 한 것이네. 염상진은 촌스러울 만큼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염상진을 김범우는 허망한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첩보요원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딴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자네는 그것으로 또 한 번 커다란 애국을 한 것이네. 염상진의 말은 금방 다른 채색을 하며 상기되어 있었다. 김범우는 그대로 드러넘길 수 없는 감정의 가시가 걸림을 느꼈다. 말마다 애국하는데 괜히 과대하게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속 느글거리니까. 그리고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은 게 애국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회개한 소리요. 김범우는 편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그는 자신의 말이 염상진의 속을 얼마나 긁을지를 잘 알고 있었다. 미국 놈들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온 놈들이야. 염상진은 마치 구호를 외치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요? 김범우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나 싶었다. 그러는 김범우의 얼굴에는 경멸적인 웃음이 드러나 있었다. 사회주의 건설만이 그 길이야. 염상진은 부르르 떠는 몸짓을 하며 마침내 깃발을 세우듯 그 말을 부르짖었다. 그런 염상진의 눈은 묘한 광채로 타오르고 입술은 응덕 물려 있었다. 그건 이미 하나를 신념으로 선택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김범우는 대화의 단절을 느낌과 동시에 짙은 피로감에 쌓였다. 형용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자욱하게 가슴을 덮어왔다. 그건 하룻밤 사이에 포로 취급을 당해 잠 못 이루며 바라보았던 벽과 그 어찌할 수 없었던 외로운 체념이 불러오던 서글픔이었다. 좋아요. 어떤 주의를 따르건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은 곧 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 태길이 아닙니다. 그건 한 민족이 국가를 세운 다음에나 필요한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발견입니다. 그 단합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해요. 김범우는 이마에 돋은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마쳤다. 결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그러다 너무 성급하게 치닫고 있는 염상진을 보자 그 말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네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건 부르주아적 환상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소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인가 이념인가 하는 것에 노라나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부르주아적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 해방은 곧 인민혁명이야. 해방은 곧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시작은 인민혁명을 통한 새 나라의 건설부터네. 그런데 자넨 시대 역행적으로 캐캐묵은 민족이나 찾고 있지 않느란 말이야?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민족이라고 하니까 핏줄만을 중시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싸잡아서 말하는 민족인 줄 압니까? 현 시점에서 친일 반역 세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류들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민중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민족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형은 그게 바로 인민혁명 세력의 규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민족에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해 그 민족 아래 모든 정치 이념들은 단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자기네들 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기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려 이념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결국 분열밖에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런 민족 개념이라면 내가 경솔했네. 그러나 자넨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회방꾼은 미국일 뿐인데 미국이 아무리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그건 헛고생이네. 친일 반역자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혁명 세력이고 거기다 또 소련이 있는데 미국이 무슨 수로 힘을 쓴단 말인가? 참 속편하고 간단한 생각이군요. 형은 정말 소련이 우리의 해방과 혁명을 돕는 우리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일정 때부터 소련만큼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관심 쓰고 도와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내가 두 가지 사실만 지적해 볼게요. 첫째는 신탁 통치 결의고 둘째는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건 미국이 혼자서 결정한 일입니까? 그건 엄연히 소련이 두 개의 제국주의 국가와 나란히 앉아 적당하고 야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소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를 먹이로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소련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런 소련이 어찌 우리 편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련의 전략 전술이야. 그래요? 그러한 그들은 그들의 대변 자료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그 모순과 허위가 보일 것입니다. 자넨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구만. 미국 물을 먹어서 그런가? 비꼬지 말고 내 말 먼저 들어보세요. 둘째로 미군정이 인공을 부인했는데 그게 미국이 현실적으로 힘을 쓰지 못해서 취한 처사입니까? 그건 곧 자기네 점령 지구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혁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래도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겁니까? 그건 군정이 일방적으로 취한 만행이지. 우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당하지도 않아. 우린 그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계속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예,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행동 통제를 받지 않는 포로로 특별 취급을 받으며 수용소에서 내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미소의 세계 전략에 관한 책들과 논평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은 미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고 소련은 그에 못지않은 공산주의적 패권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어마어마한 큰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끼리 이념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 아래 하나로 뭉치는 거라는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지름길을 두고 돌아갈 건 뭔가 오늘 얘기로 자네가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확인했네. 자네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것인가는 곧 알게 될 거네. 미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네. 누구 말이 맞나 두고 보세. 염상진은 일어섰다. 김범우는 염상진을 올려다보았다. 염상진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린 것 같았고 김범우의 얼굴에는 쓸쓸함만이 머물러 있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소? 김범우는 잠꼬대를 하듯 말했다. 김범우는 자신이 분명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염상진과 함께 사회주의를 논했던 먼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은 순천중학을, 염상진은 광주 사범을 다니며 보낸 세월이 이젠 전설처럼 먼 이야기였다. 염상진이 이대로 떠나면 그때의 우정까지 영영 두 갈래로 벌어지고 말 것 같은 어두운 예감 때문에 김범우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이었다. 범우 자네 맘 내가 다 알아. 허나 자네는 나는 자네하고 피가 다르네. 염상진은 중얼거리듯 이 말을 남기고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